자, 오늘은 인구 이동의 흐름과 이동자의 주요 특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구 이동은 국내 인구 이동과 국제 인구 이동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내 인구 이동, 그 다음에 국제 인구 이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인구 이동은 이 표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17년으로 특히 75년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이 가장 많아가지고 1년에 대략 25만 명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5%, 901만 명이 이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수가 또 997만, 816만, 934만, 그래가지고 최근 715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동률은 그러니까 12.6, 25.5, 23.7, 17.4, 19.1, 14.0%로 최근에 대해서는 약간 둔화되고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동률이 좀 늦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화율이, 즉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게 되는 때가 75년입니다. 대략.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 되면서 도시 인구의 비율이 65%, 2017년 현재는 거의 현재 85% 수준이 그 도시 인구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업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면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다음에 시도 내 시도 간 이동률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2007년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만은 시도 간 이동률이 과거에는 5.9였습니다만 2017년 4.7로 줄어들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도 내 이동률은 12.5에서 9.35로 줄어들. 전반적으로 시도 내든 시도 간이든 간에 그 다 합친 수치가 2007년 18.5%였는데 대해서 지금은 14.0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2007년, 2017년에 도시화의 진행 속도는 약간 진행이 되었습니다만은 크게 도시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연도별 인구 이동률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감, 그 다음에 연령별 이동률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20대, 30대에서 피크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대에서 보면 9.1, 7.0, 70대에 줄어들다 8.2로 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세에서 9세, 그 다음에 10대 이렇게 돼가고 11.3 되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경우, 부모를 따라서 이동하는 경우, 10대 학교를 다니면서 좀 적게 이동하다가 20대, 30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동, 대학 진학 뭐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인구 이동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도별 순 이동을 보게 되면 2017년 현재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보면 세종, 제주, 그 다음에 충남은 세종의 근방에 있게 되고 경기도가 있게 되고 약간씩이나마 늘어나고 있는 게 충북, 강원, 경남이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경기도나 충남의 영향 때문이고 인천, 전남, 경북, 전북, 대구, 광주, 부산, 서울, 울산, 대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이나 대전, 서울은 세종이나 또는 충남 이런 지역들 때문에 조금 많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경남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광주도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대구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천,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충북은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만은 인구가 이동해서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대, 그리고 40대에서 50대 이렇게 해가지고 순이동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좀 늘어나는 지역,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20대는 수도권, 서울 지역뿐이다 이거죠. 특히 그렇게 되고 많은 지역들이 마이너스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0대에서도 50 이런 경우는 좀 많아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도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전입 및 전출을 보게 되면 그 2007년에서 2017년까지입니다만 수도권 전입이 그 2007년 그 보면 57만 명, 나가는 사람이 49만 6천 명이 돼가지고 수도권이 순전입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1년 돼가지고 47만 5천이 전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46만 8천이 전출이 있어가지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다가 전출이 2013년, 18년 좀 많아지게 되다가 다시 지금 거의 균형 상태인데 전입이 조금 많은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시군구별 그 5순위를 보게 되면 인구를 많이 2010년은 경기도 과천이라는 대구 서구, 울산 동구, 대전 대덕구, 대구 달성구 해가지고 경기도 과천의 경우는 그 보면 행정수도로 있다가 행정도시로서 정부의 많은 관청이 이동을 해갔던 것이 세종입니다. 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바람 때문에 경기도 과천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대구에서 서구나 달서구가 순이동으로 인해 갖고 순유출이겠죠. 감소하게 있고 울산이나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 이건 과거에 대덕군이었는데 대전이 광역시로 성격하면서 돼 있으면 농촌적인 성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감소가 빠르게 동구의 경우도 울산의 경기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순이동에 영향을 줬다 하는 겁니다. 순유출이 대단히 많았다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또 그 2017년 그 대구 이제 달성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경기도 하남, 경북 예천,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 경기도 화성 이런 지역들이 2017년에 순이동 순유입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전입 사유별로 보통 최근 그 2016년, 2017년을 보게 되면 주택 때문에 일어나는 게 현재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 레지던셜 모빌리티, 거주자 이동, 과거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특히 그러니까 90년대만 하더라도 80년대, 90년대 이런 경우에는 일자리를 구하게 또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배우자, 남편과 동거를 목적으로 혼인 이동 같은 것이 많은데 최근 주택 때문에 일어나는 이동 또는 가족 때문에 일어나는 이동, 그 다음에 직업 때문에는 주택 관련 이동이 많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적 젊은 사람들 때문에 해당하는 교육 때문에 일어나는 이동, 환경 이동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2016년, 2017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아주 과거와 비교를 해볼 때 주택 때문에 일어나는 이동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봤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거주지 이동, 인구 이동에서는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라는 이동이 중요해지고 가족이나 직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덜 중요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족과 직업을 합치게 되면 대략 주택과 비슷하게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택, 직업, 가족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일자리나 가족 같이 사는 것, 주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인구 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인구 이동은 그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그 순이동을 보여주는 것, 입국자, 출국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 입국자, 출국자들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거 법무부가 출국, 입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2000년대에 그 출국자, 입국자가 거의 비슷하죠. 대략 그 36만, 37만인데 이것이 그 2000년대로 접어들면 그러니까 출국자에 대해 입국자가 좀 많아집니다. 73만 5천, 59만 4, 23만이 더 많아지고 2017년에도 75만, 65만에 대략 20만 정도 많아서 입국자가 많아져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국제인구 이동이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 인구 증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체류를 하지 않는 일종의 그린카드, 영주권자가 혼인 이민자를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2000년에서 2005년 순이동은 마이너스다 이 말이죠. 그러다 2005년에서 2010년 그러니까 글로벌 위기가 발생을 했던 시기 그러니까 2009년 좀 줄어든 상당히 4만 8천, 7만 8천, 5만 5천 그 다음에 2만 명, 8만 2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12년에 또 7천 명으로 줄어들다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9만 명, 8만 5천, 14만 명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6만 명, 7만 명, 10만 명 점점 순이동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추이는 우리나라의 경기와 관련해 갖고 법무부 또는 고용부 또는 가족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제 인구 이동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국인 입국자와 출국자 수입니다. 인구 이동에서 내국인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느냐 하는 건데 2000년, 2005년, 2010년, 그 다음에 2017년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만 2017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출국자가 30만 3천, 그 다음에 입국자가 30만 5천이야 거의 뭐 제로에 가깝습니다. 2000년대도 보면 여기에 입국자가 19만 8천, 출국자가 27만 4천이었고 출국자가 내국인에게는 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죠. 출국자가 적어도 2010년엔 좀 많았습니다. 게다가 35만 4천, 33만 9천 해가지고 출국자가 2010년에 좀 많다가 지금 거의 비슷한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그 입국과 출국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인구의 장래 모습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기는 대단히 힘들고 그러면 이 내국인과 관련해서 피크에 오르는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크가 2007년, 2017년입니다만은 1000명대로 보게 됐을 때 2017년 좀 7년, 10년 전에 비하고 좀 모든 연령대에 줄어들고 있는 말. 그러니까 출국이 2007년에 비하고 좀 줄어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에 외국에 잘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외국인의 입국자와 출국자 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게 되면 2000년대, 2005년, 2010년, 2017년인데 2000년도에 입국자가 17만 3천 명, 출국자가 8만 9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8만 4천 명 정도가 이제 입국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거의 10,000명 정도 해가 출국자가 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걸 보이게 되다가 2010년에는 입국자가 29만 3천 명, 그 다음에 출국자가 19만 6천 명하고 10만 명 정도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2015년에는 또 입국자가 대략 한 13만 6천 명이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다시 10만 명이 많아지는 전반적으로 201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위기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입국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국자보다 많아지는 모습으로서 적어도 외국인의 순입국에 해가지고 인구가 우리나라에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결혼 이민자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가 좀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는 적어도 안정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출입국자 입국의 패턴을 보게 되면 2014년에 비하고 2017년의 경우 좀 늘어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20대 피크, 30대, 40대, 50대, 60대는 거리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데 20대나 30대에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고 있고 또 결혼 이주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외국에서 일을 하러 오는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지속성 같은 거 이런 걸 담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적별 외국인 입출국자 수를 보게 되면 입국은 전체적으로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연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15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중국입니다, 사실. 그 조선족 또는 한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태국입니다. 7만 명이죠. 베트남이 대략 5만 명, 미국이 2만 명, 러시아 쪽에서 2만 명.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출국의 경우, 중국의 경우 15만 7천 명인데 15만 6천이죠.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비슷하다 이 말이죠. 태국이 2만 3천, 베트남이 2만 7천, 그 다음에 미국이 2만 2천, 러시아가 9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태국이 보면 입국이 되었고 출국이 한 5만 명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 베트남은 2만 명, 미국은 거의 완전 교체되는 것처럼 매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외국인 입국 당시 특히 이제 체류 자격별로 이제 그 추이를 2000년부터 2007년인데 이 체류 자격은 우선 그 영주 결혼 이민이라든지 또는 재외 동포라든지 유학, 취업, 단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취업이 이제 그 12만 1000명, 그 다음에 유학, 그 다음에 이제 재외 동포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영주 결혼 이민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5년에 큰 폭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떤 경우에는 좀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고 이 체류 자격이 약간씩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결혼 이민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취업 이민은 또 과거에 비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제 인구 이동의 세계적인 추이하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2010년 그 2억 3,200만 명 가량이 국제 이동, 전 세계 총 인구의 약 3.2%다 이거죠. 국제 인구 이동자의 거주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선진국이냐 또는 개발도상국이냐에 따라 가지고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보면 그 선진국에 이동하는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왔다 또는 했는데 선진국에서도 오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온다. 또 개발도상국에서도 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 국제인구 이동자 출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특히 그 개발도상국 출신이 국제이동자 중에서 86%, 특히 선진국 출신이 특히 이제 1,40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국제인구 이동의 추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국제인구 이동 스톡이죠. 여기 이제 개발도상국, 선진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톡이 저 세계 전체에서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그 다음에 2010년 이후 이렇게 볼 때 그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1점에서 이제 2.3으로 늘어났다가 그 이후에 좀 줄어드는 경향, 선진국의 경우에도 그런 경향이 보이고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스톡의 성장률이 90년대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는데 늘어났다가 좀 줄어드는 경향.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 북미,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다 하는 거예요. 연평균 성장률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늘어났다가 2010년대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예상보다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또는 급하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출입 입국별 국제 이동자 수는 개발도상국에서 이동 인구의 증가인데 개발도상국 출신의 이민 증가에 기인을 한다 하는 거죠. 개발도상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한 인구, 즉 90년에서 2010년에서 5,900만에서 약 8,200만 명, 41%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90년에서 2013년 이동인구의 증가에 기인을 하는데 이동인구의 99% 개발도상국 인구 증가에 기인을 한다. 1% 미만의 선진국 이동인구의 증가에 기인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동자 스톡이 많은 나라와 적은 나라를 보게 되면 전 세계의 100명 중 3명은
국경을 넘어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국제 인구 이동이 상당히 많은 나라는 미국, 프랑스, 영국이다. 13 내지 14%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 내지 12%인 나라들이 유럽, 서유럽, 프랑스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런 쪽, 그런 쪽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이런 지역들에 이제 비교적 그 이동자의 스톡이 많은 나라, 이민의 전통이 강한 나라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동자의 스톡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를 보게 되면 아랍의 경우에 카타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조르단,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동자, 해외 이민, 영주권자들을 통해서 감소하는 인구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나라입니다. 카타르나 또는 아랍에미레이트, 조르단,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사실 그 나라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외 이민을 가지고 보충을 하는, 과거에 보면 석유의 산유량이 많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생산된 국부를 전부 다 제외해서 온 모든 그 그린카드 소유자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는 나라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자의 스톡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의 경우에는 남아프리카, 슬로바키아, 한국, 터키, 일본,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인도라든지 이건 대국인데 비해서 이 나라의 경우는 외국으로 인구를 보내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자기 나라의 이동자의 스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나이지리아도 똑같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똑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출산 국가로서 인구 이동자, 국제 이동의 그 스톡이 낮은 나라로는 일본과 한국입니다. 한국은 최근에도 그 개방적인 인구 정책, 특히 그 인구 이동 정책, 이민 정책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혼인 이주자도 최근에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최근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 감정이 상당히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그 정책적으로 일본 민족, 그 야마도 민족의 그 절멸을 우려하는 소리들이 크게 들려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쪽에서는 해외로부터의 이민,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이민을 받아서 적어도 1만 명,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의 이민을 받아서 매년 100만 명씩 해서 일본 인구의 감소를 저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여전히 해외 이민에 대해서 폐쇄적인 것은 똑같다 하는 겁니다. 특히 그 전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조르단,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와 비교해 가지고 많은 그 외국인을 수용하지는 못하더라도 또 싱가포르의 40%를 넘는 그 이동자 스톡에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향후 감당해야 될 그 이동자 스톡은 전 국민의 한 10%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국제 인구 이동을 어떻게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 내국인들이 어떻게 차별적인 태도를 불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앞으로의 생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 1960년대에서 75년대에 비해 가지고 국제 인구 이동의 주요한 흐름들이 4배 이상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 쪽으로 또는 유럽 쪽으로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쪽으로, 아프리카의 경우에도 웨스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든지 또는 그 서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로 가게 된다든지, 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아랍 지역, 그 다음에 인도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은 모이면서만 인도는 해외로 이민을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 아시아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해외로 어떻게 이민을 보내고 있느냐 하는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 인구 이동 속에서 저출산 또는 장수화,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의 어떤 구도 속에서 국제 인구 이동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5천만 민족이 거대한 어떤 인구 감소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나라의 생존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국가별 국제 인구 이동의 최근 추이들 이런 것들을 살펴본 그래프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오스트레일리아나 프랑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독일, 스페인, 미국 이런 나라들의 어떤 모습들을 잘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국제 인구이동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인구이동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 말이지. 단순한 추이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나라의 발전, 그리고 한 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어떤 생존, 지속 가능성, 복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불법 이주자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법 이주자 합법화가 이루어진 연도, 그 후에 합법화는 추정 결과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 미국, 그 다음에 EU, 유럽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일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 단위로 봤을 때 미국의 경우에 대략 1000만 명 이상이 1100만 명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유럽의 경우 250만, 600만, 캐나다가 그러니까 50만, 일본이 21만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의 비율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추정 연도는 달라지고 있는데 불법 이주자가 많이 하는데 물론 이 불법 이주자를 인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그 입국 당시에 문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또는 체류 자격과 관련해 가지고 정확한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불법 이주자의 문제 이런 것들도 동시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인구 이동 수독에서 여성의 비율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비에서 이제 감소하는 경향,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구성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다.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또는 라틴 아메리카, 북미 지역이 오히려 높다 하는 겁니다. 여성의 국제 이동을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동시에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성비의 감소, 국제 이동 수독에서 여성비의 증가가 보여지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국제 인구 이동을 어떻게 모니터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국제 인구 이동이 그 인구를 받아들이는 나라, 수입국 해놨는데 물건을 수입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이건 인구를 받아들이는 해외 이민, 국제 인구 이동에서 발생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에 주는 영향은 인구 크기를 증가시키고 성별, 연령별 인구 구조를 변화시키고 출산력의 증가를 가져오게 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또 이제 인종, 종족별 인구 구성의 변화를 가져오고 노동력 인구, 곧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에서 64세 인구의 증가를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이동자 스톡 인구와 전체 인구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만은 그 이제 많은 나라들의 경우에 이제 보게 되면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은 오히려 그 피라미드에서 또한 다릅니다만은 그 상당히 그 안정적인 인구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남자 여자 다 합쳐가지고 전체 인구의 경우에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0세, 4세, 10에 14세는 인구가 적고 그 위에 20에서 24세, 30에 34세, 40에 44세는 인구가 많다. 고령자는 적다. 물론 이동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동을 하느냐 영주를 목적으로 이동을 하느냐 또는 5년 또는 10년 동안 이동을 해서 거기에 있다가 일정한 정도의 레미턴스 그 다음에 그 송금을 하고 또는 저축을 하고 난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주자들의 인구 피라미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인구의 그 인구 피라미드는 좀 포탄형의 모습으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모습
볼 때, 그다음에 이동자들은 가운데가 튀어나온 말하자면 항아리형 또는 크리스마스 추리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 기업이와 이제 간호사들 보기에 외국인 태생병, 뉴질랜드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들 보게 되면 의사가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캐나다의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비율이 외국인 태생이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의 경우에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거의 4분의 1 정도가 외국인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보건의료 인력이 외국인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국제 인구 이동이 얼만큼 중요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전문 인력, 보건 인력들이 외국으로 유출된다 하는 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브레인 서큘레이션이냐, 그 두뇌, 고급 두뇌가 순환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있는 많은 전문 인력이 유출돼서 고소득을 위해 가지고 선진국으로 이동하면서 선진국만을 위한 어떤 보건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많이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국제 인구 이동과 관련해서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지역별로 국가별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은 상당한 편차가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나라의 경우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입국자, 그 나라에 이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고, 국제 인구 이동에서 사실상 큰 변화는 없다 하는 것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글로벌 경제계로 국제 이주자들의 경우는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심화될 때 국제 이주자, 즉 이민을 받지 않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그 나라의 그 노동시장 사정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던 그 입국자들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불법 입국자들의 경우에는 해외로 강제 추방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 말이죠. 하지만은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2007년, 2008년, 2009년이 끝이 나면서 2010년 이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의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이동자들의 송급액은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면서 국제이동도 다시 활발해질 수 있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고 있는 것처럼 송금과 다른 또 자원의 한 흐름으로서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같은 거, Remittance 같은 거, 그 다음에 Private Debt, 개인 부채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어떤 투자액 같은 거, ODA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FDI 같은 것들이 이제 큰 영향을 받게 되고, 데트나 포트폴리오 에퀴티 같은 것도 이제 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나 해외 개발 원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는데,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꾸준히 상승을 해온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9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그래서 이 레미턴스는 여전히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추계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경우 영향을 받는다 하는 거죠. 추계는 많은 경우 과거의 어떤 경향을 단순 외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 사정에 따라서 변화될 수는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국내 인구 이동, 그리고 국제 인구 이동, 그리고 이들의 어떤 이동자의 특성,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원래 외국인의 출발지의 어떤 특성, 그리고 도착지의 특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영향이 있게 될 것이냐, 경제발전, 지속 가능한 어떤 그 나라의 인구 성장 또는 인구 감소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국제 인구 이동의 흐름, 특히 국내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 인구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동자의 특성을 살펴보는 작업은
한 나라의 인구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연구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학습을 잘 해둔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